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성입니다. 오늘은 이 TES의 효과 중에서 인지과제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멘탈 스메딕 태스크를 사용한 이 논문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발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제가 이제 좀 자극의 종류를 어느 정도 좀 제한을 하고 패러다임을 특정을 하고 뭐 뇌파와 패턴까지 좀 같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최근 논문들, 그리고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논문들 중에서는 제가 소개를 좀 이렇게 해드릴 만한 논문 편수가 생각보다 없어서 원래는 제가 이렇게 세 편을 좀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두 편만이 좀 준비된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뉴로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2.9 Q2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인트로는 생각보다 좀 간단한 편인데요. 뭐냐면 일단 TES라는 게 이 기억, 언어학습 등 여러 인지 기능에 유익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떤 arithmetic learning training과 같은 분야의 어떤 계산 장애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또한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수가 좀 상대적으로 적고 자극 조건 간 직접적인 비교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 어떤 유형의 TS가 가장 효과적인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계산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뭐 posterior parietal cortex 그리고 돌소레터럴 프리프론탈 콜텍스라는 이 두 영역, 그리고 이 산술 과제 수행 시 이제 좀 도미넌트하게 나타나는 뇌파 패턴인 뭐 세타 대역의 뭐 ERS, 그리고 알파 혹은 베타 대역의 ERD를 좀 고려를 해서 TDCS 그리고 세타 TACS, 알파 TACS 이렇게 최대한 다양한 자극 조건들을 사용을 해서 각 자극 조건에 따른 이런 산술 관련된 인지 기능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실험 조건을 설명드리면은 우선 총 140명의 피험자가 이 실험에 참여를 하였고 총 7개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해서 실험에 사용된 태스크는 파운드 얼스메릭 태스크라고 해서 지금 아래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4, 샵 36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저 샵을 저희가 뭐 옛날 어릴 때 수학 문제 풀 때 저게 하나의 뭐 수식을 표현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2 빼기 3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마지막에 플러스 뭐 3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수식을 따로 설정을 해주고 그 이후에 정답을 고른 다음에 그러면은 피드백이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S1, S2, S3 저렇게 써져 있는 걸 고르는 태스크인데 저기서 저 마지막에 고르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직접 이 수식에 맞춰서 계산을 해서 풀었느냐, 아니면은 기존에 나왔던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그냥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검색이라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이 기억에 있는 걸 기준으로 그냥 골라서 정답을 도출해냈느냐를 선택을 하는 과제라고 합니다. 네, 해서 이 논문에서 저 스트레이티지, 그러니까 저 전략을 선택하는 부분이 제가 여태까지 봤던 논문들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산술 과제를 동일하게 수행을 하지만 이 산술 과제 안에서도 이 논문에서는 어떤 절차적인 과제,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계산을 하는 것을 이 절차적인 과제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 동일한 문제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제시를 해주면서 이제 사람이 이거 저번에 나왔던 건데 이건 정답이 이거였지라고 해서 이렇게 사실 학습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서 이 기존에 있었던 문제를 기억을 해내서 요거를 정답을 골라내는 요런 그 카테고리로 따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 TACS 효과를 함께 조사를 해보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제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여기서는 총 자극이랑 뇌파 측정 전후로 이제 EEG, 레스팅 스테이트 EEG를 측정을 하게 되었고요. 해서 지금 요 뇌파를 측정을 하면서 총 5개 블락으로
태스크를 수행을 했고, 그래서 블락 1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그냥 순수 그냥 새로운 문제가 16개, 그리고 동일한 문제가 4번 반복이 됐고, 블락 2, 3, 4, 5부터는 이제 뭐 새로운 문제가 16개, 그리고 겹치는 문제 4종류를 7번씩 반복을 해서 토탈 뭐 196 트라이얼을 채웠다라고 합니다. 해서 자극은 이 블락 2 그리고 블락 3 동안 이제 인가가 됐는데, 총 25분 동안 인가가 됐고, 자극 조건은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TDCS, 알파 TACS, 세타 TACS, 그리고 쉔, 이렇게 조건이 나뉘는데요. 자극 조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산술 과제와랑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DLPFC 그리고 PPC를 모두 좀 조사해 보기 위해서 TDCS, 알파 TACS, 세타 TACS 모두 2개의 몽타주를 다 각각 적용을 해봤다 라고 합니다. 해서 이제 뭐 그룹 1은 뭐 에노드가 F3, 뭐 그룹 2는 TDCS인데 에노드가 P3, 이런 식으로 저 자극 조건들마다 이렇게 상이하게 구분을 해서 7그룹이 진행이 됐고, 자극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TACS만 해당이 되는 정보인데, 인디비주얼 알파 프리퀀시 그리고 인디비주얼 세타 프리퀀시를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인디비주얼 세타 프리퀀시의 경우 인디비주얼 알파 프리퀀시에서 5Hz를 뺀 주파수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TDCS 같은 경우에는 자극세기를 1mA, 그리고 TACS 같은 경우에는 자극세기를 1mA에서 1.5mA 사이에서 인디비주얼하게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측정된 뇌파 데이터는 이제 64채널을 기반으로 측정이 됐고, 우선 유관 검사를 통해서 배드 채널 그리고 육안으로 보이는 저 아티팩트 잡음 성분을 제거를 했다 그러고, 에버리지 레퍼런스를 적용한 이후 하이 그리고 로우 패스 필터를 60Hz에서 그리고 노치 필터를 적용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CA를 적용한 다음에 이 ERD 그리고 ERS 패턴은 세타, 로우, 하이, 알파 그리고 베타 대역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자극 조건에 따른 이런 뇌파 변화까지 함께 확인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해서 이제 아래에 있는 결과가 이 논문에서 다루는 메인 결과인데요. 왼쪽에 있는 이 두 그림이 이제 행동적인 결과에 대한 거고, 오른쪽이 뇌파 관련 결과입니다. 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왼쪽에 있는 요 상단에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학습이라고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반복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나오는 과제들을 어느 정도를 반복해줘야 얘네들이 능숙하게 정말 쉽게 보자마자 거의 아니라 보자마자 잘 풀어낼 수 있는가를 이제 판단하는 그 지표이고, 왼쪽 아래에 있는 결과는 뭐 알파 파라미터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건 그냥 계산 속도입니다. 네, 계산 속도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었고,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쉔, 뭐 TDCS, 프론탈, 파라이탈, 뭐 알파 TACS 그리고 세타 TACS 이렇게 있는데, 우선 이 반복 횟수 같은 경우에는 쉔 대비 이 알파 TACS 중에서도 세타 TACS 중에서도 이 프론탈, 그러니까 DLPFC를 에노드로 자극을 한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빠르게 이 사실학습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이 계산 속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타 TACS라면 이 자극 에노드 자극의 위치가 어떻게 됐든 쉔 조건 대비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다만 아쉽게도 이 뇌파 측정을 했을 때 이게 블락 1 자극 자극 이후에 이제 블락 3, 4, 5 요게 대한 이제 결과들인데, 그래서 이 블럭 4, 5가 아니라 블럭 4, 5로 에버리지 해가지고 이제 절차적 그리고 사실학습 이렇게 해서 나눠서 분석을 한 건데, 이걸 봤을 때 어떤 조건에서도 뭐 쉔 조건 대비 자극 전 대비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뇌파 ERD, ERS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요 행동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온 요 행동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학습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정보만 뽑아와서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절차적 학습, 그러니까 겹치지 않고 뭐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정확도, 계산 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통계적으로 뭐 자극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해서 요 논문
봤을 때 이 사실 학습에 대해서만큼은 세타 TACS가 어떤 이런 유의미한 인지적인 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세타 TACS를 인가를 하고 했을 때 이 사실 학습 도중 그 과제 도중에서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뇌 영역에서 세타 ERS 자체가 증가를 하기는 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그래서 이런 행동적인 변화 그리고 뇌파의 그 경향성 자체는 이런 기존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를 한다. 그래서 이 TACS가 어떤 이 기억 과정을 좀 향상시켰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 이 절차적인 이 태스크에서 행동적으로도 차이가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실험이 동일한 산술 과제이기는 하지만 어떤 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선행 연구들과는 패러다임적인 차이가 좀 있었고, 자극 파라미터도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TDCS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절차적 태스크를 수행을 했을 때 이펙트 사이즈라고 이제 통계 결과랑 다르게 좀 이 피험자 수를 고려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통계 제 기준에서는 약간 준 통계적인 지표기는 한데, 요 값 자체가 어느 정도 준수하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근데 이런 이 팩트 사이즈라는 것 자체가 이 N수의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제 피험자 수가 20명으로 좀 적었기 때문에 이펙트 사이즈도 좀 많이 크게 엄청 좋게는 나오지 않았고 통계적으로도 안 나타났을 수도 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좀 N수를 더 늘려서 조사를 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뇌파에서 차이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으로는 우선 이 사실학습이라고 정의한 거랑 이제 절차적 계산의 이런 거를 한 번에 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문제를 보고 이거 봤던 건데 라고 해서 기억을 더듬어서 고르는 그 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짧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났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타 THS 같은 경우에는 한 20번 정도 되면은 이제 능숙하게 풀어낼 수가 있고, 반면 쉔 같은 경우에는 25번 정도는 되어야 능숙하게 이런 반복되는 문제에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10번째, 어떤 사람은 열 몇 번, 20번째 이런 식으로 이런 사실학습에 대한 어떤 기억의 전환, 그 전략적인 변화, 이런 시점 자체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상충이 됐을 수도 있다. 뇌파 패턴을 어떤 에버리지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뇌파에서는 어떤 차이가 안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시를 조금 가능성을 제안하면서 이 디스커션 부분은 이런 뇌파 결과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뇌파 신경생리학적인 이 조사는 더 수행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라고 마무리를 했으나 그래도 세타 TACS는 효과적으로 산술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가 이 논문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사이콜로지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2.4 Q2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앞서 소개해드린 첫 번째 논문이랑 같은 그룹에서 작업이 된 논문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인트로덕션의 그 구조나 이런 논리 같은 게 거의 유사해서 조금 간략히 평소가 좀 더 간략히 좀 요약을 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본 산수 능력이라는 게 일상생활 중 되게 중요한 능력에 속하지만 발달성 계산 장애에 대한 이런 계산 능력에 제한이 생기는 이런 질환의 유병률은 3에서 6% 정도로 생각보다 좀 흔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에 수학적 능력 향상 방법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있으며 TDCS 역시 이렇게 주목을 받는 방법 중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앞서 첫 번째 논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자극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이 자극의 효과를 좀 더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고, 해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앞선
논문이랑 다르게 뭐 ACS, DCS 다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TDCS만을 사용을 하되 이 DLPFC에 인가되는 TDCS 그리고 PPC에 인가되는 그러니까 두정엽 부근에 인가되는 TDCS의 효과를 뭐 행동적 그리고 이제 신경 생리학적으로 조사를 해보고자 한다라는 게 이 논문의 골자였습니다. 네, 그럼 실험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은 총 72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수행이 되었고 모든 피험자들을 각각 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실험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에 사용된 과제로는 이제 멘탈 알스메릭 태스크 그리고 엠벡 태스크 이렇게 두 개 종류가 있는데 우선 멘탈 알스메릭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 두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를 빼서 그 정답을 이제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태스크 가 이제 예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요 태스크를 수행할 때 덧셈을 하는 태스크가 있고 뺄셈을 하는 태스크가 있고 그 중에서도 다시 두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를 덧셈 혹은 뺄셈을 하는 이 트라이얼 그리고 한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를 덧셈 혹은 뺄셈을 하는 트라이얼들이 또 따로 다 나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멘탈 알스메릭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이제 4개로 나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엠벡 태스크는 저희가 아는 것과 같이 이제 투벡 태스크를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TDCS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DLPFC의 전두 옆쪽에 있는 도스레트럴 프리프론탈 코텍스에 인가되는 TDCS 조건 하나 그리고 포스테리어 프라이탈 코텍스 그러니까 두정형 영역에 자극이 인가되는 조건 그리고 쉔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실험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DLPFC에 인가될 경우 양극을 F3 그리고 음극은 라이트 올빗 그리고 PPC에 인가될 경우에는 양극이 P3에 위치해서 자극이 인가됐다라고 하고 자극 세기는 1mA 그리고 자극은 25분 동안 인가되되 이 태스크랑 함께 인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총 64개의 채널을 통해 이제 측정이 되었고 그래서 에버리지 레퍼런스를 인가를 해주고 적용을 하고 1Hz 하이패스 필터링을 걸어준 다음에 배드 채널이랑 노이즈들을 이제 육안으로 따로 검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ICA 자극 전후의 데이터에서는 싱글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ICA를 이제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자극 도중에 이제 측정된 뇌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PCA, ICA를 적용하기 전에 이제 PCA를 적용한 이후에 거기에다가 이제 IC를 적용을 해서 뭐 노이즈 성분을 좀 더 잘 제거하기고자 이렇게 설계를 했다 그랬고 그 이후에는 밴드 패스 필터를 이제 아래에 있는 세타, 로우 그리고 하이 알파 대역에 맞게 각각 걸어준 다음에 ERS, ERD 분석을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뭐 파트 1, 파트 3가 이렇게 뭐 설문조사 관련돼서 쭉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 설문 관련 내용들은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고 뭐 다른 프로젝트들을 위해 뭐 사용이 됐다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 파트 2에 대한 내용만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태스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뺄셈, 덧셈 그리고 뭐 엠벡 태스크를 이제 자극 전, 중, 후 이렇게 각각 수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아래 있는 결과들이 요 논문의 주요 결과들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행동 결과에 대한 이제 그림입니다.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 그림으로 표현되지 않고 글로만 설명된 내용들을 조금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한 자릿수 덧셈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계산 속도도 이런 자극 조건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자릿수 덧셈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한 자릿수 뺄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정확도의 차이가 없고 자극 속도 역시 큰 자극 조건 간의 차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자릿수 이 뺄셈에 대한 리액션 타임, 컬큘레이션 타임에 대한 결과인데요. 요 논문 요 결과도 사실 따지고 보면 자극 조건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요 결과를 이제 따로 이제
그려서 리포트한 이유를 봤을 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실선 같은 경우가 이제 프론털 TDCS입니다. 그러니까 DLPFC에 자극이 인가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극 전 대비 자극 중 그리고 자극 이후 모두 유의미하게 계산 시간이 더 빨라졌다. 반면 이제 쉔, 그리고 실선 같은 경우에는 쉔 같은 경우에는 이 자극 후에 계산 속도가 자극 중 그리고 자극 전 대비 빨라졌다. 라고 해서 이 경향성의 차이가 나타난 케이스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리포트를 한 것 같고 해서 이 결과를 봤을 때는 이 논문에서 이 프론탈에 인가되는 TDCS가 쉔 조건이나 이 파라이탈 TDCS와 다르게 뭐 이런 작업 학습 속도를 좀 가속화했을 수도 있을 걸로 보인다. 물론 이 쉔 조건 역시 이 애프터에서 나타났지만 이 쉔 조건 TDCS 프론탈 TDCS 조건에서는 자극 중에서부터 나타났으니 어쨌든 TDCS가 어떤 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을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결과는 이 위에 있는 뇌파 관련된 결과인데요. 위에 있는 A랑 B 같은 경우에는 자극 조건을 따로 구분을 한 결과는 아닙니다. 정말 단순하게 이 좌반구 세타밴드의 ERD, ERS가 프론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파라이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한 결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론탈에서는 전반적으로 ERS 그리고 파라이탈에서는 전반적으로 ERD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좌반구에 이 전반적인 좌반구의 이런 ERD, ERS의 변화를 한번 확인을 해봤을 때 세타 내역에서 자극 전에는 ERD가 나타나는 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극이 인가됨에 따라 자극 중 그리고 자극이 인가된 후에는 이런 ERD가 사라지고 ERS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아래에 있는 결과는 좌반구 그러니까 자극이 인가됐던 좌반구가 아니라 우반구에 대한 결과인데 이 우반구의 자극 전, 중, 후에 자극 조건별 ERD, ERS 패턴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쉔 조건인데요. 쉔 조건에 대해서만 우반구의 세타되어 ERD, ERS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 경향성 자체가 원래는 ERD가 나타나던 게 자극 이후에 이 ERS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해서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이 뇌파 결과에서는 이 우반구에 좌반구랑 다르게 우반구에서 이 쉼 조건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 TDCS가 상당히 좀 광범위한 브레인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 이 한쪽을 이제 어느 정도 향상시킨다라고 하면 반대쪽으로 억제를 해주는 이런 케이스도 있다가 보니까 가능성 단계의 이런 제안이긴 하지만 이 인가되는 이 TDCS 조건들이 이런 쉼 조건에서 나타나는 이런 우방구의 ERS로의 변화, ERS의 증가를 좀 억제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이런 이 뇌파 패턴 그리고 행동에서 조건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이제 문제가 객관식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난이도가 쉬워서 이런 브레인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쉔에서도 이런 전반적인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런 애프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산 속도가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좀 간략히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뒤에는 이제 전반적인 토포맵을 기반으로 좀 정성적으로 이런 뇌파 패턴들의 변화를 좀 확인을 해준 결과인데 여기서 이제 정성적 결과다 보니까 크게 확인을 뭔가 정말 자세하게 할 내용은 없었고 설명된 내용을 좀 읊어드리면은 우선 왼쪽 A 결과 같은 경우에는 자극 그룹에 따른 before, during, after의 뇌파 패턴 차이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이 쉔 조건에서 TDCS 조건들을 빼서 이제 디퍼런스를 본 결과고요.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before 대비 during 혹은 after의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서 이제 언급하기를 이제 쉔 조건에 대해서만
이 전두엽 그리고 두정엽 영역에서 자극 전 대비 자극 중 그리고 자극 후 유의미한 주파수 파열의 변화가 확인이 되었다라고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앞선 결과랑 쭉 합쳐서 봤을 때 이 논문에서는 행동적으로 뭔가 나타났으니 이런 TDCS, 그것도 프론탈에서 인가되는 TDCS가 그래도 좀 산술적인 학습의 능력을 향상시켰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 그래도 신경생리학적인 변화나 아니면 조건 간 차이가 없었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좀 TDCS나 TACS 기반으로 이런 산술적인 능력 향상을 보고한 연구들과 좀 본인들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실험 패러다임이 좀 상이하고 난이도가 쉬웠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자극 위치가 좀 달랐을 수도 있고 세기가 약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생각보다 제 기준에 조금 그래도 마이너한 것들을 기준으로 이런 것들은 좀 해결을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두 논문들을 읽고 좀 정리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들을 정리를 해둔 내용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두 번째 논문에서 이 결론으로 이 프론탈 TDCS가 효과가 그래도 있을 수도 있다. 학습 능력을 좀 가속화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자극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고 거기다가 그것만 있었더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비포 대비 베이스라인 대비 변화를 했으니 다른 건 그렇지 않고, 그렇다 보니 그래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납득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자극이 없는 쉔 조건에서도 결론적으로 이제 애프터에 어떤 이 유사한 효과 행동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 프론탈 TDCS의 이런 인지기능 향상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도 괜찮은지에 대해 사실 디스커션을 제가 꼼꼼히 읽어도 이제 납득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이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은 레퍼런스를 달아놓은 그 논문들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이런 행동적인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 로직이 좀 더 탄탄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좀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건 두 번째 이제 논문에 대한 결과인데, 이 뇌파 분석을 했을 때 이 TDCS 조건 간의 이런 뇌파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렇게 다 뭉개고 조건 간 이런 것들 다 뭉개고 전반적인 이 과제 중의 뇌파 변화, 좌반구의 변화, 우반구의 변화 이런 식으로 쭉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런 우반구에 대해서만 뭔가 이 조건이 살아 있고 좌반구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조건 간의 분석 내용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약간 의도적으로 이거를 그냥 없다라고 하고 그냥 덮은 건가라는 괜히 좀 의심이 들었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지언정 요거에 대한 정량값이든 아니면은 간단한 피겨는 있는 게 더 이렇게 납득하기에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첫 번째 연구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드린 두 연구가 모두 같은 그룹에서 소개된 작업을 한 논문이고 두 번째 논문이 1년 먼저 출판된 논문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듀링 TDCS의 조건 뇌파를 이제 분석을 이제 PC에 걸고 IC에 걸어가지고 이제 수행이 되었었는데 이제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TDCS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논문에서는 이제 듀링 TDCS에 대한 뇌파 분석이 따로 수행이 되지 않았다. 라는 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뇌파에서 차이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디스커션을 간략하게 좀 이제 언급이 되어 있을 때 이런 유의미한 뇌파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이런 자극 이후의 뇌파 데이터만 분석되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되게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하는 내용이 있었다 보니까 물론 첫 번째 논문에서는 이제 TACS도 같이 비교를 해서 페어한 이런 분석을 위해서 안 한 걸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방법을
방법이 있고 그걸 했었던 논문이 있었으면은 DCS 조건에 대해서라도 이런 검토를 수행을 했다면은 뭐 기존 DCS 기반의 선행 연구들과 어떤 결과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좀 더 좋았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